오늘 리뷰는 바로 외판정으로 발매한 HGUC 블랙라이더 게임 오리지널 라이더입니다. 모빌 슈트 건담 배틀 오퍼레이션 코드 페어리라고 하는 게임에 등장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게임이죠. 배틀 오퍼레이션 2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가 배틀 오퍼레이션 2로도 이식이 됐죠. 발매는 2022년 2월달 처음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론 2200엔, 국내에서는 26,400원에 판매됐습니다. 아예 이 페일라이더 계통으로 해가지고 이 블랙라이더는 페일라이더 시작 3호기로 되어 있죠. 화이트라이더가 1호기, 레드라이더가 2호기, 이 블랙라이더가 3호기. 참고로 페일라이더가 갖고 있던 그 하데스 시스템의 열화판입니다. 테미스 시스템이라는 걸 탑재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구성 살펴보도록 할까요? 근데 그 전에 정크 파츠. 당연하지만 이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페일라이더가 앞서 발매됐었잖아요. 그걸 베이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련 정크가 남습니다. 기존 페일라이더 파츠 중에 이제 검은색으로 사출된 뭐 발, 몸통 백팩, 몇몇 파츠들이 남게 됩니다. 빔사벨 자루 같은 것도 남아요. 그 머리 파츠도 일부 남던데 필요하다면 쓰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건담에 등장하는 모빌 슈트가 라이더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스티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티커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페일라이더 때부터 그랬지만은 이 하데스 시스템을 켰을 때 모든 덕트가 금색으로 빛나고 센서류는 빨갛게 된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의 스티커가 2배로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좌상단에 있는 회색 스티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미스 시스템을 발동 전 이 파란색을 붙였고요. 지금 빨간색 포인트로 되어 있는 스티커도 있는 거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서류가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로 하나씩 더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하단도 마찬가지. 금색 안 붙인 것들도 원래는 시스템을 켰을 때 금색으로 빛나는 부분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 선택 부착이다. 근데 저는 일단 이 블랙라이더가 기본적으로 검은색 베이스에 빨간색 포인트들이다 보니까 굳이 또 센서까지 빨간색을 붙이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파란색으로 부착을 다 시켜주었고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솔직히 지금 좌하단 이게 진짜 시선 강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본체 자체에 빨간색 분할된 게 거의 없다 보면 돼요. 뭐 발이나 무릎, 요 복부 정도, 뭐 이마 정도지 나머지 빨간색 다 스티커거든요. 그리고 마킹실을 통해서 뭐 부대 마크라던가 이런 것도 부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리드선도 하나 들어갑니다. 얇은 걸로 하나 들어갔는데 이제 왼팔에 있는 스턴 앵커를 발사하기 위한 와이어입니다. 그리고 스틸야드 연장 파츠도 들어갑니다. 백팩에서 이렇게 길게 뻗어나오는 레이돔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돔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파츠고요. 메인 무장 중 하나인 레일 캐논도 들어갑니다. 실제 인게임에서는 이제 레일 캐논 한 발 맞으면 바로 저기 스턴이 걸려서 다가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이기도 하죠. 쉽게 말해 탄속발은 바주카 취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캐논의 포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고 주변도 동그랗게 원통형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서에도 스티커 부착을 할 수 있고 기본 조형 자체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막 복잡하지 않고 뒷부분도 굉장히 디테일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렇게 가동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인게임에서는 수납 시에는 이걸 허리에 차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허리에 찰 수 있는 수납 기믹은 없다. 그리고 히트 나이프! 인게임에서는 더블 히트 대거라고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상품 예약 페이지에선 히트 나이프로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뭐 그거랑 별개로 굉장히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무장입니다. 왜? 이 칼날의 빨간색이 스티커거든요. 심지어 이 칼날 하나당 하나짜리예요. 스티커가 아까 봤던 것 중에 이 좌하단에 있는 이 큰 거 이거거든요. 솔직히 스티커 난이도 거의 진짜 최상급. 일단 자세히 보면은 칼날의 그 패널 라인을 이 스티커의 선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쭉 감싸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칼날 방향으로 해서 이 칼등 부분에 스티커 이음새가 슬쩍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칼등 부분이 접착면이 적어가지고 접착면 자체가 아예 적어서 이게 시간 지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틈새가. 이런 거 좀 스트레스거든요. 그 외에도 이 칼날 끝부분, 이 곡선 부분도 다 이렇게 접어 붙여야 되고 이렇게 막 해야 돼서 조금 번거롭다. 그거랑 별개로 뭐 손잡이 가드 부분이나 손잡이 뒷부분 이런 것들은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스커트에 전용 수납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립처럼 딸깍하고 가드 부분 끼워서 수납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랙라이더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전신이 까만색의 컬러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확히 완전히 이제 완전 블랙, 소위 리얼 블랙,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녹색빛이 띄는 완전히 새까만 그런 느낌은 아닌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조금만 어두워져도 거의 완전 블랙으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조명이랑 이런 거 쏘면 지금 약간의 녹색빛 도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리고 얘가 페일라이더 계통이다 보니까 당연히 오래간만에 페일라이더 본체 가지고 왔습니다. 짠! 모빌 슈트가 라이더의 이름을 갖기 위해선 스티커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원본 페일라이더 때부터 그 하데스 시스템을 위해서 이 덕트들의 모든 부분이 다 스티커가 두 종류 들어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블랙라이더라든가 화이트라이더 이쪽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페일라이더가 청기사, 그리고 블랙라이더가 흑기사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컬러의 차이는 아주 명확하고도 명확하다. 근데 달라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 같은 경우도 신규 파츠로 바뀌었고요. 몸통도 신규 파츠로 바뀌었어요. 일단 덕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흉부 위쪽 라인 디자인도 다 다르죠. 거기다가 뒷모습 보면 백팩도 다르고요. 뒤쪽 스커트의 모양새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좀 아쉬운 게 하나 머리 보자마자 있는데, 뭐 그렇게 스티커가 많이 들어가고 큰 거 들어가고 그러는데 정작 이 머리에 바이저 쓰고 있는 거 있죠. 여기도 집중선처럼 되어 있는 패널 라인 4개가 보이잖아요. 여기도 원래 빛이 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통상 때는 이런 파란빛, 그리고 모드 켜면 빨간빛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스티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 안테나의 빨간색이라든가 귀 부분의 회색, 그리고 뒤통수의 빨간색까지 다 스티커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이마랑 턱의 빨간색만 분할 처리되어 있어요. 뭐 그거랑 별개로 기본적으로는 인게임 내에서도 강습기라는 컨셉에 맞게 좀 전자전에 강한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죠.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저 쓰고 있는 모습부터 확실히 좀 특수전에 강한 기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심어놓은 그런 느낌이고요. 가만 보면 턱 바로 위에 페이스 슬릿은 없습니다. 지금 원래 페일라이더는 여기가 이제 소위 코수염이죠. 있거든요. 그거랑 턱 옆에 덕트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매끈하게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그냥 너무 허전해서 붙인 건데 흉부 덕트의 금색도 원래 모두 켰을 때 금색인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상태에선 여기가 그냥 검은색이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너무 허전해가지고 패널 라인 있긴 있습니다. 패널 라인 있긴 있는데 너무 허전해서 그냥 스티커 붙였다. 그리고 어깨 라인에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센서 부분도 스티커 처리 잘 되어 있고요. 흉부 왼쪽으로는 지구연방군의 이제 마킹도 빨간 글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이렇게 부착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콕피트 해치 부분 분할에다가 허리랑 이런 것도 페일라이더 때랑 같은 파츠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오른쪽 어깨에 부대 마크 붙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붙는 게 따로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페일라이더의 어깨랑 똑같이 생긴 그런 어깨를 하고 있는데 어깨 바깥쪽에 있는 이 빨간색이 스티커 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좀 이제 큰 스티커기는 해서 잘 접어 붙여줘야 한다라는 게 번거롭다면 번거로운 부분이긴 한데 이 끝부분 접어 붙이는 거 있죠. 이 끝부분, 이 위에서 보이는 작은 부분, 여기가 아까 나이프 이야기할 때랑 같습니다. 접착면이 좀 적어서 나중 되면 좀 뜰 것 같아요. 잘 부착을 시켜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팔 부분, 관절이나 이런 것도 기본 페일라이더 거를 쓰고 있는데 이제 장비하고 있는 무장이 다르죠. 오른팔에는 그레네이드 런처입니다. 인게임에서는 3연발인가가 되고 3발 맞으면은 이제 스턴 걸리는 그런 무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서 왼팔 스턴 앵커입니다. 한 발 딱 맞으면은 강스턴이 걸리는 그런 무장이어서 느낌으로 치면은 이 레일 캐논 쏴서 경직 걸고 스턴 앵커 쏴서 강 경직 걸고 다가가서 나이프로 3연타, 그런 느낌의 콤보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앵커다 보니까 뒤쪽에 와이어가 감겨있는 부분의 느낌으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페일라이더에서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이거 세밀하게 좀 바뀐 부분이 앞쪽 스커트, 원래 아래쪽 덕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게 뭐 추가적인 조형이 없어요. 근데 양각으로 좀 디테일이 추가됐다. 그런 거. 윗부분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위에 보이는 빨간색도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은 거 쓰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조인트만 좀 바뀌었다 정도. 그리고 뒤쪽 스커트도 살짝 변화한 게 앞쪽 스커트랑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밑에 양각으로 디테일이 더 추가되어 있다 같은 그런 느낌. 스티커 이쪽도 부착됩니다. 여기도 덕트이기 때문에 회색 스티커 작지만 보이죠? 그리고 이 골반 앞쪽 밑에도 여기도 금색 지금 제가 붙여놨는데 여기도 원래 선택 부착이라는 거.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일단 허벅지는 진짜 변한 게 없고요. 페일라이더랑 똑같고요. 근데 이 종아리 쪽의 스러스터 여기는 진짜 똑같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 덕트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이 기존 페일라이더는 플랩이 달려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쪽은 디자인이 다르죠. 예. 이런 세세한 차이가 존재하더라 라는 거고요. 무릎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페일라이더에 금색 붙여놓은 부분 여기도 디자인이 아예 다르게 되어 있다. 그 외에 기본 외장 자체는 페일라이더 걸 쓰고 있는데 종아리로 가면 또 큰 변화, 디자인의 큰 변화. 아예 옆에서 봤을 때 디자인 자체가 다르죠. 종아리 생김새 자체가 완전 바뀌었다. 은신도 하는 기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 포인트들이 다 달라졌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블랙라이더 쪽의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발 자체도 뭐 정크 파츠로 아까 발이 있긴 했잖아요. 근데 색깔이 아예 달라가지고 뭐 디자인은 같은 색깔만 다른 파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발바닥도 비교해보면 특별히 다른 건 없죠. 대신에 블랙라이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백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팩도 백팩이지만 이 양옆으로 거대한 레이돔 2개가 달려있죠. 시작 전술 장비 스틸야드. 이 친구가 강습기인 이유 중 하나도 이거죠. 전자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뒤에서 봤을 때 이 백팩 그리고 레이돔까지 전부 다 합해서 프레임인 회색이랑 외장인 검은색 빼고 다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양이 좀 많아요. 그 얘기부터 좀 하면은 이제 백팩에 빨간 색깔 포인트 하나 있죠. 여기 끝부분 그거랑 이제 레이돔 위에서 봤을 때 빨간 색깔 동그라미랑 가운데 라인, 옆에서 봤을 때 이 파란 색깔의 포인트, 여기도 아까 빨간색이 있었죠. 선택 부착이고요. 이 윗부분의 파란색도 선택 부착이고요. 아래쪽에 빨간색도 4개씩 총 8개가 또 밑에서 부착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다 스티커로 처리되어 있어요. 뭐 스티커인 거랑 별개로 뭐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의 스티커가 부착되다 보니까 스티커에 굉장한 시간을 할애를 해야 한다 라는 게 좀 안타깝죠. 뭐 근데 별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파츠 분할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나 색깔 바꾸고 싶어 그러면 분해했다 조립했다 이게 좀 번거롭긴 해요. 그렇다고 뭐 스티커를 뗐다 붙였다 하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파츠를 2세트 넣어줬어도 좋지 않을까 그럼 너무 비싼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어른들의 사정, 단가 낮추기, 코스트 다운 뭐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겠네요. 진짜 정말 그러고 싶으면 그냥 2개를 사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목 자체는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뭐 페일라이더 때 그 느낌 그대로고요. 애초에 관절을 다 같은 걸 쓰기 때문에 뭐 대단히 특별할 건 없어요. 대신에 뭐 목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주변으로 편하게 돌릴 수 있다. 그리고 고개 들고 숙이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백팩에 있는 요 레이돔의 가동부와 간섭이 좀 있기 때문에 레이돔을 좀 이렇게 좀 가동시켜주면 편하게 팔을 들고 돌려버릴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당연하지만 연결 자체는 폴리캡을 사용한 볼 조인트. 폴리캡 자체는 위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빠지는 것도 아닌 뒤로 넘어가는, 지금도 왜 굳이 뒤로 넘겨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관절 각도가 참 애매하다, 지금 봐도. 그리고 역시 팔 옆으로 드는 것도 그냥 편안하게 옆으로 들 수도 있고요. 회전부 상박에 달려있고 이중 관절 거의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모습이죠. 이거에 뭐 이중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허리죠. 아래쪽에서 좀 회전을 담당해주고 이 중간 부분에서 허리를 이렇게 좀 숙여준다거나 들어준다거나 이렇게 좀 담당을 해주고 있죠. 스윙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고관절은 일단 사이드 스커트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편하게 다리 90도 이상 들거나 옆으로 드는 것도 뭐 크게 제약 없이 들어줄 수 있고, 고관절 자체가 안쪽에 축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살짝 스윙을 해준다거나 돌려준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벅지 회전부 당연히 들어가 있고 무릎은 이중관절 크게 굽혀지기는 하는데 종아리가 좀 두껍다 보니까 디자인상 좀 한계는 있고요. 발목도 위, 아래에서 이중 볼 조인트가 가동을 해주는데 의외로 이렇게 안쪽으로 꺾는 거는 많이 안 굽혀지는 그런 느낌?
그래도 뭐 발목을 편다거나 굽히는 부분들은 편하게 할 수 있죠. 당연히 볼 조인트니까 발목 돌려버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릎 꿇기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앞쪽 무릎을 좀 펴야 이렇게 골반도 수평이 되거든요. 좀 많이 굽히면은 조금 허리를 더 꺾어줘야 이제 안정적인 포즈가 나온다. 그리고 백팩인 스틸야드도 기본적으로 백팩의 연결부 회전 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윗부분에서 축이 한 번 더 회전을 해주고 그 바로 연결된 부분이 또 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로 가면은 또 회전 축 동일하게 반대쪽, 안쪽, 이렇게 바깥, 안쪽 다 꺾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윗부분 레이돔 자체도 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럼 무장의 수납이라던가 뭐 레이돔의 전개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히트나이프 수납은 아까 구성에서 봤죠? 이 사이드 스커트 클립에다가 탁 하고 그냥 바로 끼워주기만 하면 수납 끝. 간단하고요. 백팩의 스틸야드도 경납고 수납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연결 파츠를 이렇게 뒤쪽으로 90도 돌리고 그대로 레이돔을 접어서 바깥으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프레임이 바깥쪽으로 좀 돌아가 있는 그런 형태가 완성되고 반대쪽까지 다 해주면 배틀 오퍼레이션 기준 이제 경납고에 수납되어 있을 때의 상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전개도 해봐야겠죠? 실제로 인게임 전투에 들어가면은 이 레이돔 자체가 이렇게 몸통에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 중간 부분을 빼고 연장 파츠를 끼워서 그 위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자, 반대쪽까지 다시 해보죠. 잘 빼주고 연장 파츠 끼워서 그 위에다 다시 한 번 더 장착. 자,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은 크게 그 저울, 천칭 같은 느낌으로 전개가 되어 있는 스틸야드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인게임에서도 전투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개된 상태로 등장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강습기이기 때문에 뭐 적의 레이더에서 자기를 지운다던가 뭐 이런 전자전에 사용하는 그런 무장인 거죠. 굳이 따지면 블랙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자체가 은신을 할 수 있어요. 아예 몸 자체가 상대 시야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라고 한다면 그때 뭐 공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기체 자체 플레이 난이도는 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스턴 앵커는 앞부분에 앵커를 빼준 다음 요 안쪽이랑 요 앵커 자체에 구멍이 있죠. 그냥 간단하게 양쪽으로 다 리드선 연결해주면 됩니다. 근데 리드선이 얇아가지고 직선으로 쫙 뻗어놓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앵커 자체는 뭐 가벼우니까. 자, 이렇게 무장 기믹들도 다 살펴봤겠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레일 캐논 들고 액션도 취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레일 캐논 들려주고 처음 전투 스타트 하고 착지했을 때의 느낌으로 살짝 무릎 살짝만 굽힌 그 포즈 비슷하게 한번 해봤고요. 그 게임 특유의 묵직한 발걸음으로 쿵쿵쿵 하면서 앞으로 뛰어가는 그런 모습도 한번 만들어봤고 그러는 도중에 앞으로 대쉬 슝 하면서 이제 뒷모습 보면은 이렇게 스러스터 전개하고서 앞으로 대쉬하고 있는 요런 느낌의 포즈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다 적이 가까워지면 이제 간 보죠. 서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쿵쿵쿵쿵쿵쿵 이렇게 옆으로 갔다 이리로 갔다 저로 갔다 하면서 바주카 들고 타이밍 재고 있다가 적이 먼저 들어왔다. 회피로 구르기. 그리고는 레일 캐논 발사. 기본 경직 넣어놓고 그대로 스턴 앵커로 다시 강경직 다 걸어놓고 그대로 히트 나이프 들고 가서 여유롭게 횡격투로 1타 그리고 후격으로 다운 시켰으면은 뒤로 살짝 한번 빠졌다가 무기 재사용 잠깐 기다리고 다시 들어가서 후격으로 강하게 타격하고 이제 이탈. 약간 이게 기본 테크닉이었는데 현 메타도 격투 이렇게 하려나요? 그리고 적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는 은신기술 액티브 카모 발동! 짠! 실제로는 뭐 눈밭이나 이런 데서는 발자국이라든가 이런 먼지가 일어나는 모습이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아니면은 HP가 좀 떨어져가지고 막 기체에 스파크 튀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잘 써야 된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적으로 발매한 HDUC 블랙라이더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티커가 많다는 것만 빼면 뭐 색감이라든가 이런 조형 자체는 꽤 괜찮고요. 뭐 인게임에 등장한 무장들 뭐 이렇게 투척용 뭐 성광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만 아니면 기본 무장은 다 구현되어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다라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체가 메이저 기체는 아니잖아요. 게임에만 등장을 하는 기체인데다가 그것도 뭐 건담 전체 시리즈에 등장을 하는 기체도 아니기 때문에 좀 매니악하긴 하다. 그치만 멋은 있다.
멋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예,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좀 장단점이 명확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뽀시.